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랑 8월 말부터인가요? 그때부터 하반기 공채 시즌 준비해서 제가 시리즈 하나, 둘, 셋 이렇게 좀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오늘 벌써 여러분들과 같이 하반기 공채하는 마지막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 좀 보시면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반기 공채 특집 10번째. 제가 타이틀을 좀 거창하게 달아봤어요. 더 파이널이라고. 저랑 같이 첫 번째 시간부터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저한테 합격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아마 뭐 CJ라든지 신세계라든지 이런 그룹들은 보통 12월까지 채용이 되니까 여러분들 임원 면접 이제 준비하실 것 같은데 모쪼록 제 강의를 보시면서 아니면 다른 분들의 강의를 또 역시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반기 공채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관련 문의는 저한테 진짜 많이 주고 계시더라고요. 카카오톡으로 많이 주고 계신데 제가 최대한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께 그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저를 많이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합격으로 꼭 이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어떤 주제를 할까, 마지막 파이널을 어떻게 장식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지금 다른 그곳에서 방송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뭐냐면 면접 때 이런 질문 어떻게 대답합니까? 선생님,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과연 이게 어떤 평가를 받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과감히 녹화 방송이긴 한데 여러분들의 실시간 질문을 받는 것처럼 면접 실시간 답변 Q&A라고 해서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은지 정답은 아니에요. 절대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그나마 첫 번째, 면접관의 압박 면접에 잘 안 걸릴 수 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이나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한 15개 정도 되는데 또 과연 오늘 시간 내에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제가 중요한 순서대로 앞으로 배치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앞부분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면접이 처음입니다, 선생님. 면접이 처음인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뭐 흔히 그 취준을 재수한다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은 안 하시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4학년 2학기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면접을 당장 처음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난생 처음 면접을 본다 라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이론이죠. 제가 주장하는 이론은 바로 CEO로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CEO가 무엇이냐?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첫 번째 C는 크리에이티브 스토리텔링이죠.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는 면접용 시나리오를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펙티브 스피킹, 이제 말하는 걸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에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많은 자료가 있어도 면접 때 내가 그걸 한마디라도 제대로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걸 연습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미지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의 키워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 키워드와 맞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연 그 직무와 맞는 이미지인지를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논리입니다. 첫 번째, 크리에이티브 스토리텔링. 선생님, 뭘 준비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콘텐츠를 준비하세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러분들의 서류를 먼저 보셔야 돼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서류를 먼저 보셔라. 그래서 제가 꼭 지원을 하면 여러분들의 이력서와 그렇죠? 입사 지원서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백업 받아 놓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기본 세트에 대한 답변을 좀 준비를 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서류부터 볼게요. 서류는 무엇을 봐야 되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본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항들을 보는 것이냐? 또 제가 하는 표현이죠. 이력서에 걸리적거리는 부분들을 골라내라 라는 부분인데 걸리적거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의 전공.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 공학과인데 IT라든지 시스템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난데없이 영업 관리를 하겠대.
그러면 당연히 내가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지만 왜 영업관리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사항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권리적거림을 준비해야 될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 학점이 낮은 친구는 왜 학점이 도대체 낮은 것인지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공백기 있는 친구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취준이 워낙에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서 1년 정도면은 그나마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제가 오늘도 한 친구를 컨설팅하고 왔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보고 있을 텐데 이 방송 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긴 할 텐데 아무튼 그 친구 공백기가 2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한테 들어올 질문은 무엇이냐?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도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하나의 예를 좀 볼게요. 자, 이 친구의 이력입니다. 학점 3.88, 토익, 토스 뭐 점수가 높죠. 자격증도 있고 대학교도 그렇고 전공이 융합인재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이 부분이 뭐 권리적거린다라기보다 융합인재라고 하는 학과가 약간은 특이하잖아요. 면접관들이 학교를 다닐 때 이런 과가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죠. 융합인재학과는 뭐 하는 과예요? 뭐를 배운 과예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친구의 대내 활동을 보니까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서포터즈, 교환학생, 인턴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학생회 하면서 감사국장 하긴 쉽지 않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여학생이었어요. 보통 여학생이면 뭐 총무를 한다거나 부회장을 한다거나 회장을 한다거나 이런 측면인데 감사국장이라고 하는 측면이 좀 신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턴을 했다. 가장 강력하죠. 인턴에서 SNS 광고 기획을 했네요. 이 친구가 MD 마케팅을 지원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SNS 광고 기획, 이 기획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제출한 이력서에서 딱 이걸 면접관이 보아하니 한 세 가지 질문할 수 있겠구나. 첫 번째, 전공이 어떤 전공이에요? 무엇을 배운 전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직무에 연관되게 거기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감사국장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역시 여러분들이 직무와 좀 연관시킨다면 마케팅 직무자로서 필요한 정성적인 속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과 또 연결시키면 될 거고 마지막 제일 중요하죠. 인턴에서 뭐 했어요? 이것은 너를 우리가 왜 마케팅으로 뽑아야 돼?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될 수 있으니까 가장 잘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스타 방식으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에서 했고 어떤 임무가 주어졌는데 나는 그런 임무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 결과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가장 비중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또 한 친구를 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 학점이 3.36, 3.5 기준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친구는 꼭 학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둘 것을 좀 필요로 할 것 같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 학점이 역시 낮으니까 왜 학점이 낮은지를 좀 물어볼 것 같고요. 대내 활동에서 역시 CPA를 봤구나. 그렇다면 뭡니까? CPA가 합격했으면 들어오진 않았겠죠. 그러면은 CPA는 왜 그만뒀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뭐예요? 압박 면접이죠. 그렇다면 당신처럼 조금 하다가 그만둔 사람, 소위 끈기 없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됩니까? 라는 압박 면접도 나올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본인이 CPA를 준비하면서 왜 그만두었는지에 대한 이유, 그러면서 왜 취업으로 전환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 다음 역시 아르바이트. 뭐가 중요해요?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되게 중요해요. 왜? 면접관들이 봤을 때 아는 기업이니까. 그렇죠? 아는 회사니까, 아는 공기업이니까 그런 느낌으로서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 번째 CPA 결과와 그 포기 이유, 그다음에 학점 부분,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경험이고요. 제가 지금 생각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적으실 때 소위 이름을 가리고 적는 분들이 계세요. 뭐 땡땡 백화점, 뭐 땡땡 마트 이렇게 적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픈하세요. 오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오픈을 해놔야 이 글을 읽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의 면접관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가급적 다 오픈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제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는 권리적거린다라기보다는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경험 정리를 해야 돼요. 자기소개서는 저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관한테 폭탄을 싹 던져버린 거예요. 이건 물어보세요라고 싹 던졌어요. 그럼 이제 면접관들은 이제 물겠죠. 이거는 무슨 경험일까? 면접관마다 다를 거예요. 나는 이게 궁금해. 나는 이게 궁금해.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요. 가장 많이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경험입니다. 저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를 항상 가슴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내가 열정적인 사람인 사례가 나오겠죠. 이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글로 써 있는 선생님 똑같이 써 있는 걸 내가 말로 해도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일단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잘 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글로 써 있는 것과 말로 하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즉 면접관은 눈으로 봐도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같은 내용이라도 저는 말할 거리를 좀 준비를 해줘라. 경험 정리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스타 방식으로 해주세요.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간결하게 한 40초에서 정말 길면 50초 분량으로 말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추상적인 부분 구체화죠. 예, 저는 최선의 결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최선이 뭔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그럼 본인이 추상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연습들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스타로 구체화를 시켜라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제가 그 현대자동차 작년입니다. 작년 현대자동차 경영지원이 총무직을 지원하는 친구의 자소서에 써 있는 경험들을 제가 쭉 뽑은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국제 태권도 대회 자원봉사, 교내 직종 교육 실무론 수강, 그다음에 야학대 어머니 영어 봉사, 축구 동아리 매니저 등 다양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축구 동아리 매니저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자소서에 써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말할 거리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의 타이틀을 쭉 정리해 놓으신 다음에 각각의 경험들을 스타 방식으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경험 시리즈 질문 있잖아요.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국제 태권도 대회 자원봉사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성공적인 경험이 뭐예요? 예, 저는 국제 태권도 대회 자원봉사 경험입니다. 즉 어떤 부분에 어떻게 포커싱을 맞춰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어떤 소재거리가 될 거고요. 나는 살면서 어려웠던 일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 경험에서 어려웠던 부분을 끄집어내서 만들라는 거죠. 왜?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워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파악을 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시했는지가 궁금하니까 여러분들도 포커싱을 그쪽에 맞추자는 거죠. 그냥 대충 국제 태권도 자원봉사대회가 저에겐 가장 어려운 경험이었습니다. 배경만 제시하는 거예요. 왜? 무엇이 어려웠는데? 예, 실제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머리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실제 하려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말도 안 듣고 저에 대한 대접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때 끈기를 갖고 해낼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라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포커싱을 전환시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각각의 모든 다양한 경험들을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이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인데? 라고 해서 당황할 확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다 하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다 하고 가면요.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서 오히려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말할 거리를 준비하라 그랬죠. 면접용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뭘 준비해야 하냐? 기본 세트 답변 준비하라죠. 저 항상 이 5가지 시켜요. 첫 번째 자기소개 만들어라. 두 번째 지원 동기, 세 번째 직무상 강점. 요즘은 성격상 장점, 약점보다는 직무상으로 당신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물으니까 직무상 강점을 전 준비시키고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뭐 할 건데에 입사 후 포부. 그 다음에 마지막 할 말을 준비시키는데요. 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못했다고 떨어뜨리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입사 후 포부를 못했다고 떨어뜨리지는 않아요. 사실. 즉 면접의 질문에는 가중치가 있는 질문이 있고 가중치가 없는 질문이 있어요. 안정영 씨, 오늘 면접 오는데 참 힘들었죠. 아침에 뭐 드셨어요? 아침에 뭐를 먹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식품회사 지원했는데 서울우유, 매일우유를 지원했어요. 매일 유업을. 내가 매일우유 먹었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안 해도 돼요. 즉 그런 부분들은 그냥 브레인스토밍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니까 가볍게 치고 나가고요. 제일 중요한 질문은 뭐다? 왜 너는 우리 회사에 지원했는데? 더 나아가서는 너는 왜 우리 산업이야?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영업 마케팅 중에 왜 매일 유업이냐고? 왜 그런 식품회사냐고? 그중에 왜 이런 육가공 회사냐고? 그중에 왜 남양도 아니고 매일이냐고 이런 식으로의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 뭐겠어요? 지원 동기는 직무 지원 동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너는 왜 영업 마케팅이야? 경영학과 나와서 야 너는 영업 마케팅뿐만 아니라 재무도 갈 수 있고 인사도 갈 수 있잖아. 근데 너는 왜 영업 마케팅이야? 이렇게 하나하나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너는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데? 소위 영업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데 저는 그래서 지원 동기와 직무상 강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즉 여러분들이 면접용 답변, 기본 세트 답변을 만들 때 가장 신경을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지원 동기와 직무상 강점이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꼭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옵니다. 신나게 만들어도 내가 말 못하면 도루묵이라고 했어요. 자, 말하기 준비 콘텐츠 읽기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전 3가지 얘기예요. 첫 번째, 천천히 얘기를 해라.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웃으며 말해도 돼요. 여러분들. 웃으면서 얘기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여유롭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 초반에 보시면 저도 굉장히 많이 얼어 있을 거예요. 딱딱하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많이 웃잖아요. 웃음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어 보인다는 거고요. 여유가 있어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웃으라고 얘기하고요. 겸손하게 말하라 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장에 가면요. 특히나
어떤 친구가 있냐면 소위 정말 잘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 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면접 보면 딱 티가 납니다. 예, 꼭 여기가 아니어도 내가 갈 데가 있거든. 그리고 2등 회사, 3등 회사 내가 꼭 와야 돼. 라는 친구들이 꼭 있거든.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도 슬슬 이제 면접 보라고 하는 회사가 있으면요. 여러분들 이제 고르게 돼요. 내가 이 회사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야 되나? 근데 되게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회사 가서 이렇게 면접을 보면 그게 다 드러나요. 여러분들의 눈빛과 태도와 자세와 몸짓에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특히 목을 이렇게 좀 약간 죄송합니다. 쳐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겸손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는 꼭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게 소위 자소서예요. 자소서인데 그 아까 친구입니다. 총무직에 지원했던 친구인데 출전 선수 명단을 작성할 때 꾸준히 연습 경기에 참여하는 팀원에게 시합 출전 기회를 주자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읽으라고 하면 일단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읽는데 저는 이렇게 좀 슬래시를 해서 의미 단위로 좀 읽으라고 해요. 즉, 첫 번째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기 위해서는요. 천천히 읽으라고 해서 출전, 선수, 명단을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미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슬래시를 해서 그런 식으로 끊어 읽으면 여러분들의 말은 단어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 구로 전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공략하자는 거죠. 그래서 출전 선수 명단을 작성할 때 꾸준히 연습 경기에 참여하는 팀원에게 시합 출전 기회를 주자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분이 있는 팀원들로부터 블라블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의미 단위로 끊어라. 이게 천천히 읽기입니다. 두 번째 무슨 말입니까? 제가 좀 이렇게 천천히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라고 하는 부분은 좀 감정을 넣어서 읽으라고 해요.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읽다 보면 여러분들 기계처럼 읽게 되고 여러분들이 뭐 기계가 얘기하는 것 같다 면접관에서. 그래서 면접관들이 준비한 거 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인가 조합해서 만들어주세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 같지 않으려면 여기 감정을 넣어야 돼요. 감정을 넣는다는 것은 강조할 부분은 강조하고 여러분들의 감정 같은 걸 좀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출전 선수 명단을 작성할 때 꾸준히 연습 경기에 참여하는 팀원에게 저는 시합 출전 기회를 주자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분이 있는 팀원들로부터 제가 약간 오버하긴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은 어떻게 해요? 조금 여러분들의 감정을 담아야 돼요. 저는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야 되면 여러분들이 말할 때에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 줘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게 웃으면서 말한다, 감정을 담으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부분 아까 또 제가 말씀드린 겸손하게 말하기는 사실 어떻게 뭐 얘기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제일 마지막인 이미지와 연결되고 있고요. 제가 처음 했던 강의안을 보시면 그 직업방송 면사포에서 어떤 친구의 모습을 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방송 얘기긴 하지만 면사포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여인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 자세가 굉장히 예의 바라요. 예, 예의 발라요. 그래서 저는 꼭 모든 친구들한테 여러분 면접은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도 체험하면 많이 늘거든요. 면사포의 여인면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던 방송을 한번 보시면 그 친구를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극찬을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꼭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따라하려고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지 확인이죠. 이미지 확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표정과 태도와 눈빛 그리고 자세로서 이미 여러분들의 평가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특히나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 그 다음은 여러분들한테 하는 검증의 단계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많이 했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면접장에 들어가서는 순간에 정해진다. 몸짓이나 눈빛은 거짓이 불가능하다. 왜? 면접관들은 전 소위 그렇게 표현합니다. 면접관들의 빅데이터를 돌리는 거죠. 수없이 많이 만났던 지원자와 직원들과 수없이 많은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일 것 같다라고 하는 빅데이터 돌립니다. 즉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의 80%는 지원자의 행동으로 나머지 20%는 면접관의 생각이 맞는지 검증을 한답니다. 무섭죠? 저도 사실 이 말에 좀 동의를 하니까 여러분들 꼭 이미지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 선생님? 저는 얘기한다면 보수적으로 봐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질문은 오더라고요. 선생님 꼭 요 하면 안 돼요? 라는 질문도 많이 오는데 요라고 하는 질문, 요라고 대답하는 게 나쁘진 않은데요. 또 어떤 회사에서는 일부러 요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야 좀 약간 유연한 문화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면접은 되게 공적인 자리잖아요. 내가 예의를 차려야 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다 나까로 얘기를 해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CEO로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만들어요. 면접용 시나리오를 만드시고 충분히 읽으시고 그다음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를 점검하시면 면접을 첫 번째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단계는 좀 커버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면접이 처음인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CEO로 준비를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면접 때 안 더듬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 저도 참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해 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안 더듬는다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떨기 때문에 말을 더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더듬는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떨림의 문제입니다. 떨림의 문제하고 제가 하도 궁금해서 검색창에 진짜 면접 목소리 떨림이라고 한번 쳐봤어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 했더니 야, 지식백과이가 뜨더라고요. 면접에 성공하는 목소리의 비밀이라고 과학 쪽에서 이걸 좀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만 볼게요. 자, 우리 김과학 군이 의기소침한 그런 자세로 카페에 앉아 있었대요. 왜냐하면 면접을 3번 봤지만 신통치 않아서 우리 이한기 양 선배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과학군, 오늘 면접은 어땠어? 아, 선배 그게 예상 질문들이 나왔는데 잘 못한 것 같아. 전 이런 친구들 보면 너무 안타깝죠.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알았는데 내가 대답을 못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원인이 일단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되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나는 당당하게 얘기를 못했다는 부분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이한기 선배님이 아니 너 지금 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당연히 같은 목소리로 하죠. 사람 목소리가 어떻게 한결같은 거 아닌가요? 약간 좀 얘기를 꾸며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서. 과학군, 메시지를 전달할 때 상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뭘까? 목소리야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메러비안의 법칙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소위 여러분들이 스피치 학원 가가지고 면접 이 컨설팅 받으실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의사 전달할 때 있어서 무엇이 첫 번째,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38%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표정과 태도, 그렇죠? 표정과 태도 보여지는 면이 그 다음이고요. 내용은 겨우 8%에 불과하다. 그래서 스피치학원 가면 굉장히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다듬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할 텐데요. 면접이든 소개팅이든 전화통화든 목소리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좀 비틀어 보고 싶어요. 이 논리를. 자, 메라비안의 법칙은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내 메시지가 전달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목소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표정 태도, 세 번째가 내용.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CEO와 약간 상반되는 과정이고요. 저는 그래서 과감히 안정형의 법칙, 그죠? 죄송합니다. 취업 스피치 안정형의 법칙이라고 해서 비틀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봤을 때는요, 표정과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목소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아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전화 면접을 본다 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듣는다면 목소리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면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면접은 절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잖아요. 복면가왕처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얼굴을 먼저 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에서? 면접에서는. CEO 과정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첫 번째 얘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다음 말하기를 연습하고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되게 재밌는 게 면접과는 반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들은 면접관이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쟤는 어떤 애구나, 열정이 있구나 하고 싶어 하는구나. 여러분들의 목소리 자기소개를 들으면서 얘는 열정이 있어 보이네. 애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런 판단을 내리면서 그런 것들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여러분들의 내용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접의 경우에는 저는 메러비안의 법칙에서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정형의 법칙은 표정과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목소리, 내용. 내용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면접 때 여러분들의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태도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먼저 기본 베이스로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다시 우리 이한기 선배님의 얘기로 갈게요. 보통 남자의 목소리가 100에서 150Hz인데요. 100Hz가 1초에 성대가 100번 진동한다는 소리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소리가 높아질수록 주파수가 높아지는데 높은 주파수일수록 파장이 짧아져서 또렷하게 들린다는 말입니다. 과학적인 논리겠죠. 그래서 주파수가 낮은 중저음의 목소리 같은 경우에 반대로 안정감과 지적인 느낌을 준다. 저도 목소리가 살짝 낮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방송 목소리를 들어보면 조금 더 키를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도 변성기를 지나서 목소리가 이렇게 좀 낮아져서 좋은 점은 저도 이런 소리는 좀 듣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목소리가 안정적이다, 좀 지적인 느낌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자기소개를 할 때 여러분들의 톤이 저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이게 제 톤이거든요. 근데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크게 하려고 일부러 저는 하이톤을 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톤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듣는 사람도 힘들고 여러분들 목도 쉴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톤에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뭐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목소리 톤에서 조금 배에다 힘을 주면서 얘기를 크게 해주자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듣기 좋고 매력적인 목소리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 하모닉스다. 이건 뭐 성대가 진동하면서 만들어진 화음인데 내가 내일 모레 당장 면접 보러 가는데 이런 내용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단 여러분들 배에 힘을 주고 얘기를 하자. 내 톤으로, 내 키로 얘기를 하자.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중요하겠죠. 목소리도 훈련을 통해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뭘 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의 면접용 시나리오를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흔히 노래 잘한다라고 하는 뭐 김범수, 뭐 나얼, 뭐 이런 분들이 음을 가지고 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 부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면접용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구성을 앞에 붙였다 뒤에 붙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즉 가지고 놀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발음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대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술과 담배 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 홍차, 녹차 등과 기름진 음식도 우리가 취준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네요. 선택은 여러분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황에 맞는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천천히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죠. 자, 김과학 군은 자신의 목소리를 특히나 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면접용 시나리오를 짜서 외울 때 여러분들의 목소리 녹음했던 목소리를 들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외워진다고 이런 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방법도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하하, 다음 면접은 분명히 합격이다라고 확신에 찼네요. 자, 제가 그래서 안정영의 법칙의 표정 태도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떨림의 문제입니다. 진짜 떨어서 얘기를 좀 말을 더듬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떠는 경우를 제가 한번 봤더니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죠. 그렇죠? 내가 모든 면접 질문들을 다 커버한 줄 알았는데 살면서 가장 슬펐던 일을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야, 슬펐던 일은 이거 준비 안 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의 얘기가 더듬어지겠죠. 그렇죠? 그럴 때도 아까 빨리 내 경험에서 태권도 자원봉사 할 때가 제일 슬펐다니까. 왜? 그때 하면서 정말 이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슬퍼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면서 정말 내가 앞으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빨리 여러분들 갖고 와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떨 수 있고요. 두 번째 뭐예요? 답을 정확하게 모를 때. 어디에서? 여러분들 PT 면접이죠. 그렇죠? 답을 정확하게 모를 때 내가 신나게 내 전공 기초 지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면접관의 질문이 훅 들어오는 거죠. 진짜 정답이에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은 막 하얘질 거예요. 이게 정답인가? 아닌가? 미치겠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말을 더듬기 시작하겠죠. 예, 여러분들의 얘기가 정답이에요. 혹여나 틀렸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면접관님, 제가 정답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지라도 여러분들 더듬어서는 안 되실 것 같아요. 세 번째 뭐예요? 면접장 분위기가 나에게 불리할 때죠.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 질문을 안 해. 면접관이 나한테 눈길도 안 줘. 근데 내 옆에 있는 애한테 계속 잘해주는 것 같아. 이런 경우는 어때요? 점점 자신감이 위축되죠. 난 아닌가 보네. 나는 이번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없어지면 목소리가 떨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발음의 문제. 이건 뭐냐면요. 발음이 안 좋은 친구들이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스위스에서 온 스미스 씨 이야기에서 스위스에서 오셔서 산새들이 속삭이는 산림 숲속에서 이런 거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이런 거 하면 발음이 좋아집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 밖에 연습 문장들 제가 하도 재밌어서 제가 연습하느라고 좀 갖고 와봤는데 하면 좋겠죠. 이 방송을 만약에 4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친구들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해 보세요. 발음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거 할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그래서 뭘 봐야 되냐? 이거 먼저 볼게요. 제가 꼭 테스트 해보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발음해 보세요.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생산성본부를 안 틀리고 발음하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생산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본부라고 하는 단어를 따로따로 발음할 때는 발음이 돼요. 근데 한국 생산성 본부, 생산성 본부, 생산성 본부 이렇게 됩니다. 즉 생산성, 성을 성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발음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음이 되지 않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연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발음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일단 체크를 하고요. 저는 어떤 부분을 읽으면 좋냐면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즉 아까처럼 그런 발음 연습을 하려고 따로 콘텐츠를 만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꺼내서 읽으세요. 이게 아까 봤던 그 현대자동차 총무직에 지원했던 친구의 자소서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2013년 가을 학기에는 교내 직종교육 실무론을 수강하여 직무별 현직자분들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서 안 촉촉한 초코칩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을 말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이거죠.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내 혀에, 내 입에 익숙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제가 직종교육 실무론, 총무 관제 직무, 인적 물적 서비스. 여러분들 이런 단어 평소에 쓰세요? 안 쓰세요.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나 회사에 다닐 때에만 아마 쓰게 될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전공 용어일 수도 있고요. 이런 단어들이 틀려버리면 신뢰도가 훅 떨어진다는 것이죠. 직종교육 실무론이라고 하는 수업명이 틀려버리면 여러분들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이런 거 하지 말고 직종교육 실무론, 총무 관제 직무, 인적 물적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훨씬 더 많이 연습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점들을 연결하고 되돌아볼 때 자신이 이룬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을 가장 존경하십니까? 예, 저는 스티브 잡스를 존경합니다. 그 이유가 나와야 되겠잖아. 스티브 잡스가 했던 얘기 한마디라도 나와야 되잖아. 그게 이거잖아요. 근데 이런 명언이나 격언들 같은 경우에 한번 틀려버리거나 지금 방금의 저처럼 이렇게 버벅거리잖아요. 신뢰도가 훅 떨어진다니까.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외워야 돼요. 틀리지도 말아야 돼요. 인생의 점들을 연결하고 되돌아볼 때 자신이 이룬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격언, 맥심, 사자성어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꼭 틀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본인의 소신이니까 꾸준히 연습 경기에 참여하는 팀원에게 시합 출전 기회를 주자. 되게 중요한 주제문이잖아요. 이 주제문도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있는 표현들을 쓰자는 것이죠. 제일 많이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전공 과목이에요. 전략 경영론, 국제 경영, 전략 경영론 발음 안 되는 친구들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한 전공이니까 이 발음은 잘하자. 그다음에 스왓, 패스트, 산업구조 분석 이론, BCG 매트릭스 틀리지 말자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기초적인 여러분들의 전공 과목이고 용어이니까. 그래서 다른 거 읽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계속 읽으면서 내가 분석력이라고 하는 게 표현이 안 되네. 전략 경영론이 발음이 안 되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체크해 놓고 전략 경영론. 여러분들이 혀에 가장 최적화된 발음이 잘 될 수 있는 그 구조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뉴노멀, 일본의 양적 완화 등 이런 용어들, 경제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꼭 발음에 문제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음의 문제는 첫 번째 자소서를 읽어라. 그다음에 기업 분석 자료를 읽어라 하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 마지막 최종 면접을 간다 했을 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시티은행의 전략인데 요즘에 페이퍼리스 프로젝트 제가 또 틀렸죠. 시티은행의 페이퍼리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번 틀려버리면 어때요?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 그다음에 페이퍼리스 프로젝트가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도 틀리면 안 돼요. 페이퍼리스 프로젝트는 종이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대출 신청이나 카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준을 넘어서 편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극대화해 다른 은행과 차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죠?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객 경험 개선팀을 만든 이런 시티은행의 전략이 저는 어떤 혁신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팀 이름을 틀려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이런 부분도 좀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그 카카오뱅크라든지 K뱅크 쪽으로 뺏긴 그런 고객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안으로 은행에서 할 수 있는 경험 전반에서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팀으로서 우리 시티 고객에게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한다면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중요한 말들은 틀리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신문에 이게 매일경제 나왔던 신문을 제가 갖고 온 건데 이런 디지털 퍼스트 전략에서 온오프라인 연계한 옴니 채널 구축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말들 있잖아요. WM 고객에게 TWA 기반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저기 WM이 웰스 매니지먼트게 되겠죠. 그다음에 TWA도 역시 토탈 웰스 A를 제가 잊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저기
에셋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역시 TWA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틀렸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분석 자료 읽어라. 또 뭘 읽어야 될까요? 바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면접용 시나리오를 계속적으로 읽어라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나게 준비하셨던 면접용 시나리오를 가급적이면 틀리지 않고 감정을 담아서 연습할 수 있게 계속 연습을 해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을 안 더듬는 방법으로는 떨리지 않게 여러분들 자신감 갖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발음의 문제를 잡기 위해서 3가지 자료를 한번 좀 읽어봐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선생님 면접 때 말을 안 더듬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더듬어도 됩니다. 더듬어도 돼요. 결론적으로. 아나운서 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다만 50번만 연습하자. 여러분들이 50번만 저런 식으로 읽으시면요. 더듬지는 않으실 거예요. 살짝 버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양만큼의 버퍼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야, 이거 이제서 2가지 질문했는데 벌써 한 35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빨리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1분 자기소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지원 동기를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도 제가 명쾌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자기소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선생님 1분 자기소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저는 되게 예상 밖으로 이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역시 유튜브에 찾아봤더니 1분 자기소개 관련된 영상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1분 자기소개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인데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 1분 자기소개를 지원 동기를 해도 됩니까? 직무상 강점을 해도 됩니까? 만들기 싫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느낌이 어떤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방송 취업강사에 지원한 안정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뽑아야 되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봐야 되는 이유는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잘났어요. 이걸 잘하고요. 두 번째, 저는 또 잘해요. 이것도 잘해요. 세 번째, 심지어 저는 성격도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으세요. 어때요? 여러분들을 보자마자 여러분들한테 내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얘기해 줄게. 좀 무겁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아야 좀 당신 강의를 듣든지 스타일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라 그러냐면 최대한 좀 가볍게 접근을 하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분 자기소개 시키고 여러분들 뭐야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이력서와 서류를 그때서 보는 거예요. 친절하게 다 보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니까 자기소개 시켜놓고 이 지원자는 어떤 사람이지? 라고 점검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여러분들이 뽑아야 될 이유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답변이에요. 직무상 강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답변인데 가장 중요한 답변을 면접관이 가장 신경 안 쓰고 있을 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직무상 강점 때 그럼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제가 자기소개 때 말씀드렸는데 이럴래요? 면접관도 기억을 못하는데 서로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답은 아껴놔야 되고요. 정말 할 게 없을 땐 지원 동기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이 기업을 지원한 이유는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등. 근데 직무상 강점을 아껴두자는 거죠.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이번에 정해버렸어요, 여러분들. 가치관으로 가세요. 아니면 성격상 장점으로 가세요. 가볍잖아요. 그렇죠? 성격상 장점도 굳이 연결시키자면 직무상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정성적인 태도로 연결시키면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어도 돼. 그냥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보자는 거죠. 제가 예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방송 취업강사에 지원한 안정영입니다. 저는 평소에 배워서 남 주자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더불어 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그런 삶이 더욱더 저를 열심히 움직이게 하는 강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취업이라는 분야를 우리 취준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게 해주고 싶습니다. 어때요? 안정영이라는 선생님은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 왜 취업 강사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다. 저 사람은 어떤 성격이겠거니? 라고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떤 걸 여러분들 선택하실 것 같아요? 지원 동기? 직무상 강점?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가볍게 툭 치고 나오자 가치관을 얘기해 준다라든지 성격상 장점을 얘기해 준다라든지 어떤 걸 선택해도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부담은 주지 말자. 그리고 면접관과 처음 보는 자리잖아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렇죠? 보자마자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 3가지를 알려줄게. 보다는 브레인스토밍하는 차원이 훨씬 좋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상 강점은 뒤로 배치하자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자기소개는 가볍게 툭 치고 나가자. 자기소개 되게 잘했다고 뽑진 않아요. 그렇죠? 자기소개는 포문을 여는 거니까 저런 신선한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호감은 가질 수 있어. 하지만 자기소개를 되게 못했다고 떨어뜨리진 않아요.
되게 잘했다고 뽑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다? 직무상 강점이다. 콘텐츠상에서는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분 자기소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무엇입니까? 가급적이면 지원 동기와 직무상 강점은 지양해라. 그리고 가볍게 툭 치고 나가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를 가볍게 알려줘라.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번째, 전공과 관련이 없는 직무에 지원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컴공인데 내가 갑자기 영업관리를 하겠대. 그것도 백화점 영업관리를 하겠대. 물론 뭐 가전이라든지 IT 쪽에 관련되면은 할 수 있겠지만 의류 쪽에, 의류회사 영업관리, 매장관리를 하고 싶대. 그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이 높아 컴공 나와서 IT, 시스템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직무보다는 내가 왜 그 회사인지, 왜 LG CNS인지, SK CNC가 아니라 삼성 SDS가 아니라 왜 SK CNC인지 그 회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관성이 좀 적다. 인문상경계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그 전공을 나와서 이 직무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직무 쪽에 포커싱을 맞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잘하는 걸 위주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그 회사가 잘하고 있는 사업이나 조직 문화, 그다음에 직무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준비해 온 것,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 부분을 포장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짧아서 좋네요, 이거. 전공과 관련이 없는 직무에 지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혹은 경험으로 연관성 있게 입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원 동기와 포부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이 부분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회사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성의를 보여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회사만 쓸 거라고 전혀 아무도 예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대도 안 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도 왜 SK 하이닉스를 썼는지, 왜 내가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기아자동차를 썼는지, 현대모비스를 썼는지, 현대위아를 썼는지 떨어지니까 왔겠죠. 알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알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래도 당신네 회사들은 이런 걸 잘하잖아요. 이런 걸 좋잖아요. 라고 하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요즘에 컨설팅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제 저도 거의 이제 종착역에 다가온 것 같긴 해요. 이제 삼성도 발표가 끝났고, 네, 특히 이제 삼성 친구들 제가 컨설팅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낫기는 해요. 삼성전자 조금 낫기는 한데 삼성 디스플레이나 삼성 SDI나 삼성 전기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훅 들어오죠.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어요? 삼성전자가 아니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기업 분석이 조금 모자라다는 느낌이 들면 저는 바로 질문하는 게 그렇다면 우리 회사의 대표님 조남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대답을 많이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신나게 기업 분석 자료 조사하잖아요. 여러분들 막 신나게 외우잖아요. 막 이렇게 막 소위 얘기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대표이사님 조남을 상대적으로 모르더라고요. 특히나 요즘에 어때요? 각 기업 인사처리잖아요.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 분 말씀하시면 플러스는 못 받겠죠. 마이너스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냐? 그래서 저는 대표이사님 조남,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외웠던 비전, 인재상, 가치가 핵심 가치죠. 그다음에 사업 포트폴리오 뭐 이러한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걸 돌아가서 그런 것들부터 다시 성의를 좀 보여줘라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미시적으로는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거시적으로는 비전 달성에 기여하겠다. 이 부분이 이제 입사후 포부입니다. 입사후 포부는 지원 동기와 좀 약간 별개로 조금 추상적이어도 될 것 같아요. 뭐 1년 후에 뭘 하겠다, 3년 후에 뭘 하겠다, 5년 후에 뭘 하겠다. 그럼 기업에서 야, 1년 후에 이거 틀렸어. 3년 후 너 이거 못해. 5년 후 너 이거 못하거든? 야, 10년 후에 이렇게 벌써 전문가가 되려고? 이렇게 안 해요. 중요하지도 않고요. 알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맡은 업에 대해서 얼마나 좀 잘할 것이고 이후에 어떤 식으로 성장하겠거니 또 제일 중요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들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성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전문가가 돼서 내가 성장해서 궁극적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 구조만 지켜주면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LG전자 내가 과전에 지원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맡은 영업 마케팅 직무를 잘해서 내 뭐 업의 전문성, 그다음에 뭐 전문가로서 얘기도 들을 수 있게 만들겠다. 그리고 IFA 글로벌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시장을 주도할 5가지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 모바일 지급 결제, VR, 스마트홈, 자율주행차, 웨어러블 기기 이런 것들을 향후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어때요? 좀 약간 추상적이죠. 근데 기업 분석 내용이 여기 들어갔잖아요. 이 친구가 IFA 글로벌 프레스 컨퍼런스에 관련된 내용도 찾아봤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다시 요즘에 또 여러분들의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입사와 포부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 3가지, 머스트헤브 아이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전문성 향상이에요. 예, 일단 여러분들이 직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을 잘하겠다라고 하는 전문성 향상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일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소위 짬밥이라고 하죠. 회사 짬밥을 먹을수록 힘든 게 뭐냐면 일만 했으면 좋겠어. 근데 뭐예요? 내 밑에 애들을 챙겨야 돼요. 흔히 팀장이 되거나 파트장이 되면 와 일만 해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애들 매니징까지 해야 돼요. 후배가 오면 챙겨야 돼요. 이게 되게 힘듭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업무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성장도 하겠지만 관리자로서의 역량도 동시에 배양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팀장 트랙이라든지 임원 트랙은 어때요? 일만 잘한다고 되는 전문 임원보다는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인정받는 임원들, 팀장들이 훨씬 더 빨리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관리자로서의 역량도 꼭 여러분들이 언급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2가지를 통해서 뭐 하겠다고? 내가 잘나겠다고? 아니죠.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구장창 외웠던 회사, 우리 회사 비전인 땡땡땡땡 블라블라블라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핵심 인재가 되겠습니다라고 약간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줘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후 별로 저는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3가지 내용만 포함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째 질문, 선생님 지원 동기와 포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기업 분석의 내용이 저는 가급적 포함돼서 이 지원자가 그래 우리 회사가 비록 원오브 대매 회사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열심히 준비를 해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그 성의를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드디어 나왔네요. 제 임원 면접 저번 시간에 저저번 시간에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임원 면접 무엇을 물어볼까요? 임원 면접은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이게 스펙업이라고 하는 카페가 1위더라고요. 여기도 써있지만 대학생 취준생이 가장 신뢰하는 취업 커뮤니티 1위라고 써있는데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임원 면접 질문이 궁금합니다.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보통 뭐가 많이 나오나요? 자소서 질문 많이 나오긴 하나요? 면접 너무 못 보는데 연습 엄청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유.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유. 자, 답변이 굉장히 아주 예술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JL2님께서 제가 아이디를 공개했는데 나왔죠. 본인이 안 했으면 하는 질문은 다 하시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신기합니다. 그죠? 정답입니다. 예. 인성 면접 나올 것 같아요. 가장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인성 면접인 것 같고요. 임원 질문은 주로 인성 위주래요.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인상이 좀 강한데 영업직에 알맞지 않은 거 아닌가? 다 인상 태도에 관련된 부분인 거죠. 실제로 받은 LG 디스플레이 임원 질문이래요. 첫 번째, 회사에 대해 아는 거 말해봐라. 역시 왜? LG 디스플레이 진짜 오고 싶어 할까? 삼성전자도 썼을 것 같거든. 물론 디스플레이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최고긴 하지만 분명 SK 하이닉스도 썼을 것 같거든. 근데 진짜 우리 LG 디스플레이로 오고 싶은 걸까? 아니면 LG 전자를 가고 싶은 거 아닐까? LG 화학 가고 싶은 거 아닐까? 왜 LG 디스플레이인지. 그렇죠? 근무하고 싶은 부서 말해봐라. 졸업작품 뭐 했는지 말해봐라. 가장 몰두했던 경험 말해봐라.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 질문하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임원 면접은 인성을 본다고 저는 봐요. 예, 임원 면접은. 또 역량을 보기도 해요. 예, 장난하는 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임원 면접은 인성을 볼 수도 있고요. 역량을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인성 본다고 여러분들 인성 면접만 준비하실 거예요. 그리고 인성 면접 질문은 뭔데요? 역량 면접 질문은 뭔데요? 이렇게 무자르듯이 쫙 자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5가지 기본 세트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경험 준비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나왔잖아요.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 무엇입니까? 얘기할 때 자소서에 내가 이 경험 적었었잖아. 그걸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왜 지원했어요? 그럼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세트 질문을 가지고 가되 임원들이 본다라고 하는 인성. 임원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인성을 평가해요? 여러분들이랑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관찰하는 것도 아닌데 아주 짧은 시간에 몇 가지 질문 던지고 합격, 불합격을 가르잖아요. 뭐예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 표정 이런 것들인 거죠. 그걸 가지고 저 친구는 인성이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가자는 거죠. 얘기가 계속 똑같죠. 면접은 그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내용보다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와 태도를 본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또 나오잖아요. 제가 이거 우리 조영환 AJ그룹 인재개발 원장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방송에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아무튼 이걸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다고.
임원 면접,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 좀 힘들다라고 하는 분은 또 떠올리세요, 여러분들. 기업 문화 인재상에 관련해서 빗대어서 얘기를 해줘도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가장 기본적인 5가지 기본 질문 세트, 자기소개, 지원 동기, 직무상 강점, 입사 후 포부, 마지막 할 말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예, 2가지식으로 답변해라. 우리 안정영 씨는 가장 어려웠던 경험이 무엇이에요? 예, 대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로 얘기를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임원 면접에서 예, 저는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은 바로 제가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던 경험입니다. 대학교 시절 제가 동아리 활동 때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지를 미리 던져줘야 돼요. 왜? 보통 한국말은 또 여러분들 우리가 좀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반전을 추구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결론이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보고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해야 돼? 말아야 돼? 결론을 먼저 듣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땡땡땡입니다. 저를 뽑아야 될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2가지식으로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임원분들이 얘가 이제 뭐 책임감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네. 3가지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3가지 얘기를 하겠네.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이 구조를 잡고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어디에서? 임원 면접에서. 그래서 중간에 2가지식으로 대답을 못하면 끊는 경우도 많아요. 예. 요점만 간단히 해주세요. 선생님 말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취업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CEO를 해? CEO가 뭐야? 그럼 CEO에 대해 설명하겠죠. 잠깐만, 내 얘기를 들어봐. 마지막에 CEO 얘기하면 어때요? 채널은 돌아가겠죠. 여러분들의 그 인터넷 화면은 꺼지겠죠. 그런 식으로 임원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답변 화면을 끈다고 생각하세요. 2가지식으로 꼭 얘기를 해라 라고 하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임원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답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전체 다대다 면접 제가 생각이 날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다대다 면접을 들어갈 땐 여러분들이 특히 인사팀에서 많이 가이드를 해줄 거예요. 뭐 제일 앞에 계신 분께서 차렷 격리하셔서 인사하시고 똑똑하시고 나오실 때는 반대 방향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되게 자세하게 알려줘요. 왜? 안 그러면 인사팀이 혼나거든요. 가이드 잘못해줬다고, 우왕좌왕한다고. 근데 혼자서 들어가는 면접은 가이드를 해주지만 굉장히 많이 떨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제가 또 다른 프로이긴 하지만 면사뽀의 예전 방송을 보시면 룸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떤 친구는 똑똑하고 문을 들어가고요. 어떤 친구는 그냥 열고 들어가고요. 어떤 친구는 똑똑하고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오는 친구도 있어요. 즉 들어오는 모습에서부터 안녕하십니까 눈 마주치고 인사하고 앉을 때까지의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면접에서. 혼자 면접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 부분 꼭 확인하시고 집에서 연습하시고 들어가세요. 인사팀이 가이드 해주지만 가이드 한 게 기억이 안 납니다. 왜?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다대 1로 면접 들어가 특히 공기업 보시는 분들은 꼭 그 부분을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원 면접의 평가는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그게 거의 전부이다. 거기서 평가된 내용을 가지고 잘할 거야, 못할 거야 라고 하는 평가를 내린다고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면접장에서 선생님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이 적게 받았어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의 개수 어떤 친구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게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역시 때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대답한 수준이 어떻는지. 소위 얘기해서 와 기업 분석을 제가 최근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친구를 그 영업 마케팅 쪽의 친구를 컨설팅을 했는데 이제 전공 PT 면접을 준비한다고 제 앞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15분 동안 PT를 하더라고요. 15분 동안 안 보고 SK 하이닉스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기립박수를 쳐줬습니다. 대단한 거거든요. 15분 동안 쉼없이 SK 하이닉스의 수학 분석을 통한 앞으로 향후 나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와, 그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를 했나? 라고 하는 친구는 어때요? 보통 기업 분석 질문 안 던져요. 왜? 그 친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대답을 너무 잘해서 즉 내가 열심히 너무 준비해서 질문이 안 들어올 수 있고요. 아니면 정반대죠. 내가 했던 부분이 좀 너무 성의가 없었어. 야, 쟤한테 뭘 물어봐도 그리고 다 단답식이야.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뭐예요? 예, 전 대학 시절 동아리 때 경험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뒤에가 궁금한데 얘기를 안 해줘. 그럼 처음에 면접관이 기다려주고 얘기를 해요. 왜 힘들었어요?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대화가 이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저 친구는 내가 또 노력을 기울여서 물어봐야 되잖아. 힘들어 죽겠어. 임원들이잖아요. 특히나.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실무자 면접 같은 경우는 좀 지치긴 할 때고 특히나 오후 시간대 거의 4시, 5시 면접 제가 컨설팅했던 또 다른 친구가 오늘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선생님 면접 시간이 5시였는데요. 아주 면접관님이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짧게 갑시다. 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대화를 최대한 내가 많이 이끌어줘야 돼요. 면접관에 던지기보다 면접관이 귀찮아하면 나한테 질문이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치를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싶고요. 근데 확률상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나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너무 잘해서 질문이 덜 들어오는 경우는 제가 봐도 한 10명 중에 1명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좀 답변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제가 또 앞부분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느라고 여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방송을 보실 때쯤에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성과가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문교육 들어가서 지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략적인 말하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한 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많이 설령 떨지라도 그다음에 내가 말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CEO의 방식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말씀 잘 하셔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잘 평가받으시고 꼭 합격하셔서 올해 하반기 공채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이번 하반기 공채의 가장 좋은 결과와 가장 많은 수고를 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응원의 박수,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